그리고 말씀드린 오래된 주택이 있다면 그 주택은 반드시 멸실이 되거나 다시 신축돼야 됩니다.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은 실제로 다시 허물고 다시 지어야겠죠. 그 비율을 보게 되면 멸실 주택 현황을 보게 되면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약 7년 정도 통계를 보시게 되면 2016년도와 17년도가 좀 비율이 많이 높아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푸른 색깔 부분이 이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현재 2010년도 24.8% 정도가 멸실이 됐고요. 2017년도에 31% 정도. 그리고 나머지 다가구라든가 단독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단독주택 비율도 굉장히 많이 현재 멸실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다가구, 다세대가 아파트로 변모가 되겠죠. 대부분 다 재개발을 통해서. 이건 재개발 물량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순수하게 아파트가 다시 또 아파트로 바뀌는 부분은 재건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멸실주택은 2016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다. 그럼 멸실된 부분은 2016년도 멸실이 됐다 한다면 이 물건이 현재 준공이 떨어져서 입주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보통 현재 3년에서 4년 정도 볼 수 있겠죠. 물론 대단지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오랜 기간이 이제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보통 이제 2020년도, 21년도 올해나 내년에 입주할 물량들이 대부분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앞으로 내년, 후년에 물량들이 공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지만 주택 건설 현황을 보게 되면 그러면 2010년도부터 17년도까지 건설된 현황을 보게 되면 2010년도에 51.4%, 51만 4천 가구, 71.1% 정도가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51.6% 정도고요. 거의 50에서 40%대. 거의 현재 2015년도만 빼고 지금 현재 기준적으로 봤을 때 거의 60%대에서 50%대 정도 아파트가 건설이 돼서 현재 건설이 된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서울 지역의 주택이 그만큼 공급이 현재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공급이 늘어난 것만큼 현재 집값이 안정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현재 이 물량들은 그 전에 진행됐던 물량들이겠죠. 대부분 다 이제 3년, 4년부터 길게는 10년 전부터 진행됐던 물량들이기 때문에 누적되어 있는 수요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요들은 계속 그 지역에 머물면서 그 지역의 아파트 공급이 될 때까지 또 기다리겠죠. 청약통장 가점이 자기가 해당된다면 당연히 그 지역을 선호할 테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서울 지역의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 경쟁률이 없는 지역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누적된 수요가 그만큼 축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축적된 수요가 현재 수요가 워낙 흘러 넘치다 보니 공급량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택이 부족한 형태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은 대부분 다 지금 현재 20년 동안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 공급량이 부족하다. 따라서 용적률을 높여줘서 기존에는 20층까지 질 수밖에 없었던 지역을 25층, 30층 더 높게 질 수 있게끔 만들어 줄 테니 당연히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페널티가 따라주겠죠. 임대주택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겠죠.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이런 내용입니다. 봤을 때 준주거 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250에서 300% 기준을 무조건 300%까지 끌어올렸고요. 일반 상업지역의 기준 용적률 같은 경우는 보통 최저 300에서 600%까지 그렇지만 이거를 최저 기준을 500%부터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린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300에서 500% 정도 현재 기준점이 잡혀 있었는데 이거를 최저 400%대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최저 기준을 봤을 때 최고는 실제적으로 최고 500%는 그대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저 기준을 잡았을 때 100% 정도의 현재 인센티브가 제공이 된 거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50% 정도는 임대주택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심상업지역 기준 용적률 같은 경우도 현재 500에서 700%짜리가 최저 600%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100% 정도씩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준주거 지역만 현재 300%를 250%가 없어지고 300%로 현재 일괄적으로 진행이 됐다. 그리고 현재 동일한 구역 내 용도 지역이 달라서 실제적으로 동일한 용적을 건폐율 적응 못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상향했을 경우에는 준주거 지역의 주거 비율을 60%로 제한을 했습니다. 60%까지만 주거로 현재 쓸 수 있는 용도를 만들어라. 그렇지만 이거를 용도 지역의 상향과 관계없이 일반 주거 지역에서도
현재 주거 비율을 90%까지 허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 비율을 높인다. 주택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주택수가 한정돼 있던 부분은 주택수 늘리겠다는 얘기고요. 그 내용에서 100을 기준으로 30밖에 공급이 안 됐던 거를 이제 60까지 늘리겠다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동일한 구조의 면적이라든가 주변 개발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자체에서 주택수를 늘리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이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건폐율 같은 경우도 건폐율 완화를 해서 인센티브와 연결시키고 소규모 밀집된 상가 같은 경우도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을 했을 경우에는 부지 제공 비율만큼 건폐율을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 지역 같은 경우는 가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저층부 건폐율을 완화했을 경우는 고층부 형태까지도 현재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현재 상업적인데 불구하고 10층까지밖에 못 올리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어느 정도는 조정이 돼야겠죠. 용적률 같은 경우도. 또 역사 자산이라든가 지역 특성 보존이 필요한 지역 같은 경우도 건축물 높이 제한 시 높이 제한에 상응해서 또 건폐율 최대한도까지 끌어올려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받으려고 한다면 기여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부 체납이라고 그러죠. 기부 체납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합원들의 몫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공공기여 비율 현재 공개공지라든가 기본적으로 공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현재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랬을 때 일반 주거지역의 현재 일반 주거지역만 따지고 봤을 때도 보통 10%에서 30%대까지 준주거지역 같은 30%대까지 공공기여 비율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 30% 안에서 실제적으로 건축 한계선이라든가 건축과 건축 사이에 한계선이 분명 대지 경계선이 있듯이 건축 한계선이 있겠죠. 건축 한계선과 전면 공지 건축물의 전면에는 공지가 보통 5m에서 6m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면 공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등 이런 것들을 공공 기여 비율에 포함할 수 있다. 그 대신에 그 범위를 5% 이내로 한정한다. 이 비율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높았어요. 10%에서 15%대까지 맞춰줘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쓰지 못하는 토지가 그만큼 많아질 테고 그에 따라서 조합원, 사업자, 시행자들이 그만큼 손해를 감수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현재 공공기여 비율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현재 건축 한계선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지역 기여시설 같은 경우도 5%까지만 맞춰주면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계속 변화가 생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면 재건축, 전면 재개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는 조건들 지역주택조합부터 작게 진행될 수 있는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량을 늘려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수도권 지역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과 같이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말씀드리면 지금 본인이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주택이 있다면 현재 그 토지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떤 형태로 내가 개발할 수 있는지가 가늠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